안녕하세요, 머니아입니다. 카페에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30살 사회초년생인데 3천만원 모았습니다. 근데 지금 마이너스 30% 돼가지고 물려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사연이에요. 이런 비슷한 질문이 진짜 많아요. 근데 이제 다들 궁금해하신 게 내 상황이랑 조금씩 다르니까 궁금하다 이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도 이 사연 들어보고 생각해보세요. 사연 간단하게 읽어볼게요. 아이디가 네덜란드 두어프입니다. 지금 예적금으로만 마련한 목돈을 3천만 원 정도 보유하고 있는 올해 만 30세의 사회초년생 여자입니다. 돈 모으면 모으는 거 즐거움을 알게 될 거라는 어른들 말씀 따라서 열심히 돈을 모았는데 보유하고 있는 자산이 5천만 원이 넘어가는 시점에 전혀 돈이 늘어나는 재미를 못 느껴서 각종 재테크 영상 보다가 머니아이를 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튜브 영상은 물론 안지향 홈페이지에 강의까지 다 독파했습니다. 소비욕이 심한 편이라 스스로 어느 정도 통제를 하면서 돈을 모아왔고 직업도 돈을 만지는 것과 밀접한 직종이라 머니아이님의 가장 기초적인 강의에 있는 내용들은 재테크라는 걸 전혀 하지 않던 시점에서도 어느 정도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혀 나아가지 않고 거의 예적금으로만 돈을 모은 게 차이랑은 차이입니다. 실제로 수강생분들 중에서 증권사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고 은행 다니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제 옆에 계셨던 분들이 어떻게 재테크하고 있는지 대충은 알고 있어요. 금융권에 다니시는 분들의 아이러니한 게 뭐냐면 증권사 이런 데 다니고 있으니까 지인들이 어떻게 투자하냐 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근데 웃긴 거는 금융권에 뭐 1년, 3년 이렇게 다녀도 거기 그 금융 지식이랑 실제 이제 트레이딩이라고 하죠. 트레이딩 매수하고 매도하는 거랑 좀 다르니까 그런 부분이 약간 좀 아이러니할 거예요. 저도 사실 은행에 다녔던 지식이랑 투자랑은 거의 뭐 연결되는 게 한 10% 정도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너무 뭐 금융권인 걸 뭐 숨기거나 이럴 필요가 없다. 다시 사연으로 돌아와서 1년 전쯤 주식을 모르는 시절 휩쓸리듯 잠시 해본 적이 있어서 매수 매도 경험은 좀 있습니다. 소액이지만 30%대의 이익을 보고 팔았던 경험이 있어서 당시엔 자신감이 넘쳤는데요. 1,500만 원 가량이 30% 손실로 물려있네요. 미래가 있는 산업이라고 생각해서 일단 향후 몇 년간 매도할 생각은 없습니다. 니아이님이 영상에 자주 언급하셨듯 위험 등급이 낮은 예적금을 하던 사람이 갑자기 위험 등급이 높은 주식을 하게 되면 성공하기 쉽지 않다고 하셨었죠. 그리고 실패하고 나면 다시 예적금으로 돌아가 버린다고요. 근데 마이너스 30%대를 찍고 있는 주식을 1년가량 들고 있는 제가 지금 그런 상태입니다. 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 매도를 하고 있진 않지만 마이너스가 된 숫자를 보고 있으면 더 이상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는 월급을 받으면 자연히 예적금부터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서도 예적금만으로는 돈을 모으는 동기부여도 재미도 느끼지 못한 게 딜레마여서 다시 투자의 용기를 내보고 싶은데요. 그래서 오는 12월부터 원래 적금으로 들어가던 100만 원을 포트폴리오 투자로 시작해볼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제 고민은 이미 깡으로 모인 3천만 원의 목돈을 어떻게 분배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점입니다. 이 돈을 바로 포트폴리오에 다 때려 넣기엔 너무 무섭고 저위험 상품으로 얘기해주신 ELB에 500만 원, 채권에 100만 원 정도 넣어봤는데 둘 다 아직 만기를 맞이하지 못해서 별로 감이 오지 않습니다. 남은 2,400만 원 가량은 어떻게 하면 좋을지 방향성을 추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답변을 하자면 사실 이미 영상 다 답을 알고 있어. 그런 거죠. 연애 상담 같은 걸 해도 친구가 와서 야, 나 헤어질까? 정답은 다 알고 있어. 근데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얘기를 들으면서 확신을 좀 갖고 하고 싶다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이제 저는 뭐 유튜브도 이렇게 찍고 있고 뭐 은행도 다녔다 그러고 뭐 이런 자격도 있다고 하고 이렇게 하세요. 이게 정답입니다. 이런 걸 바라는 것 같아요. 근데 이미 답은 알고 있으신 것 같아서 그 답에 대한 얘기는 하지 않을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다 내 탓이요 해야지 실력이 느는 것 같아요. 그치만 몇 가지는 얘기를 해드리면 좋을 것 같아서 드워프님이 지금 여기 보고 계신 것보다 약간 좀 비틀어서 다른 부분들을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야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3가지 이야기를 할 거예요. 첫 번째는 투자 단계 얘기예요. 뭐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이렇게 저는 나눠뒀어요. 그래서 얘기한 것처럼 저축량이 어쨌든 있어야지 뭔 투자를 하니까 1단계 저축량을 확보하는 거예요. 근데 드워프님은 사회초년생인데 목돈을 3천만 원, 5천만 원 모았다는 건 그러니까 저축하는 습관이 잡혀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뭐 소비욕이 막 많다, 심한 편이다 이렇게 판단했던 건 모든 사람이 다 소비욕은 강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통제하냐, 통장 쪼개기를 하든 뭐 자동이체를 하든 이렇게 해가지고 통제를 한다 만다 이거의 차이가 1단계인 것 같아요. 지금 상태를 유지하면서 더 뭔가 하거나 그러진 않아도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단계라고 제가 설명을 하니까 1단계 하고 2단계 하고 3단계 하고 4단계 하고 5단계 하고 이렇게 순서대로 넘어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보다는 저축 습관 이런 건 더 신경 쓰지 않아도 될 만큼 굳었다 그러면은 이제 2단계, 3단계, 4단계 신경 쓰고 더 높아졌으면 이제 3단계, 4단계, 5단계 신경 쓰고 이런 식으로 동시에 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언어, 수학, 외국어 한꺼번에 공부하듯이. 그래서 얘기 드리고 싶은 건 동시에 다 진행할 수 있다는 거 이렇게 말씀드려요. 이걸 어떻게 하냐면 저도 수강생들 이렇게 많이 만나 볼 거잖아요.
앉아있는 분들이 다 저축량이 어느 정도 되니까 이제 투자를 해보려고 하는 거고, 포트폴리오 투자 해보다 보니까 뭐 주식 투자도 해보려고 하는 거고, 다 이제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순간에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거는 좀 투자 얘기인데 종종 했던 얘기예요. 근데 이 사연에 있는 문장처럼 1년 전쯤 주식을 못 모르던 시절에 휩쓸리듯이 잠시 해본 적이 있어서 매수 매도 경험은 있다 라고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요거에 관련된 두 번째 도움될 만한 포인트는, 소문이 퍼지는 이유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유튜브 영상이 엄청 많이 퍼진다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뭐 회사에서 어떤 소문이 막 퍼진다든지 이런 거예요. 그런 일이 흔하지 않기 때문에 그 소문이 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00만 원으로 10억을 벌었습니다. 이런 영상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런 영상들은 아마 대부분 잘 될 거예요. 왜 그러냐면 흔하지 않은 일이어서. 내 귀에까지 들렸을 확률이 높아요. 부자가 됐다, 이런 얘기들. 그래서 이 부분은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제 세 번째 포인트는, 뭐 돈을 만지는 일이라고 하셨으니까 은행이나 증권사에 다니셨을 것 같아요. 증권사에서도 트레이딩 하시는 분들은 매수 매도만 하고 있고, 애널리스트처럼 어떤 종목을 분석하시는 분들은 분석만 하기 때문에 어떤 한 분야는 잘할 수도 있어요. 그치만 내 돈을 굴리려고 하면 남의 돈 굴릴 때랑도 다르고, 내가 분석만 했다고 하면은 매수랑 매도하는 법을 또 배워야 되는 거고, 내가 그냥 어떤 종목 들어가서 매수랑 매도만 했다고 하면은 이 종목이 뭐 건강한지, 내 돈을 장기간 맡겨도 되는지, 이런 분석도 필요할 거고. 그래서 실제로 내 돈 굴리는 거는 금융권에서 일한 거 플러스 알파로 뭔가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세 번째 포인트예요. 이제 길게 써주셨으니까 저도 어려운 얘기 하나 해보자면, 산업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매도를 하고 있지 않다라고 해주셨잖아요. 근데 저는 투자를 할 때 기도를 하진 않아요. 어떤 투자를 해야 되면은 최대한 숫자로 바꿀 수 있는 것들을 바꿔주고, 최대한 정확하게 생각하려고 노력하고, 이게 필요해요. 보통 어떤 산업이나 기업을 분석할 때 PQC 파트 정도는 분석을 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PQC로 하면은 P는 판매가, Q는 판매량, C는 거기에 따른 이제 비용, 이렇게 이제 세 파트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컴퓨터를 판매하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은, 이 컴퓨터의 판매가가 작년에는 100만 원이었는데 요즘에는 200만 원이다. 국내에만 팔다가 외국에도 이제 팔기 시작했다. 이렇게 Q가 이제 늘어나고 있으면은 그것도 호재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C는 비용이거든요. 판매가가 뭐 200만 원 늘었는데 원재료 가격도 200만 원이 돼버렸어. 그럼 아무리 많이 팔아도 계속 빵원이니까 이 회사가 좋아지지 않을 거예요. 이런 것처럼 P, Q, C로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미래 산업이라고 했으니까 아마 뭐 몇 개 중에 하나일 거예요. 2차 전지도 생각해보면 판매가가 오르고 있는지, 미국에선 지금 트럼프가 당선이 돼가지고 이런 뭐 2차 전지나 신재생에너지 산업들이 별로 이제 안 좋을 것 같은데, 그럼 이제 판매량이 아마 줄어들겠죠? 그럼 이제 악재일 거예요. 이런 생각도 해볼 수 있고, 2차 전지를 만들 때 원재료인 뭐 리튬이 들어가는데 이제 원재료 가격이 지금 떨어지는 추세인지 오르는 추세인지, 근데 이런 PQC 정도의 생각도 안 하고 미래 산업이니까 저는 기도하겠습니다. 안 돼요. 하나만 더 얘기하면은, 우리가 엄청 합리적으로 인간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 뭔가 판단을 할 때 오류가 발생해요. 그런 것 중에 하나가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비유를 들자면, 제 친구가 어떤 여자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랑 뭐 1년 2년 만나다 보니까 사랑에 빠져 있어요. 근데 그 여자애가 뭐 바람도 피고 뭐도 하고 제 친구한테 조언을 해요. 너 걔랑 헤어져야 된다. 그럼 그 친구는 단박에 헤어질 수 있을까요? 보통 못 그래요. 왜? 그런 사랑에 빠졌기 때문에. 여자친구랑 보내는 시간들, 뭐 매몰 비용이라고 하거든요, 경제학에서. 매몰 비용이 막 이게 쌓여 있으니까 사랑에 빠진 거예요. 근데 주식 투자를 할 때도 사랑에 빠져요. 내가 미국 주식을 엄청 들고 있다, 뭐 지금 10년째 20년째 들고 있다, 그럼 사랑에 빠져요. 왜냐면 이제 그 매몰 비용들이 켜켜이 쌓여 있으니까 머릿속에. 그래서 어떤 투자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악재들이 막 이렇게 앞에 놓여 있는데도 사랑에 빠져서 그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해요. 오류가 발생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생각해봤는데도 이 산업, 내가 들고 있는 주식이 괜찮다, 그럼 당연히 들고 있어야죠. 생각하고 판단을 했는데 아니다, 그럼 손절을 해야 돼요. 이거 연습을 하는 게 본인의 재테크 자존감이 높아지고, 내가 다음에도 어떤 투자를 했을 때, 투자를 배웠을 때, 재테크를 배웠을 때 올바른 판단을 할 확률이 높아져요. 뭐 제대로 비유를 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다 한 것 같아요. 5가지나 얘기했네요. 원래 3가지만 하려고 그랬는데. 네. 그럼 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